집 근방에 있는 호수에 지금 잠깐 산책 나왔습니다. 여기가 지금 저 앞에 연꽃이 지금 7 월, 8월 되면 엄청나게 피거든요. 정말 아름답습니다. 수련도 많이 펴요. 그래서 쭉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도는데 1.5 킬로 정도 되는데 한 4-5 바퀴 이렇게 돌면 운동도 되고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숲속으로 해서 그런 좋은 장소입니다. 오늘 잠깐 또 시간이 있어서 여기 또 몇 바퀴 돌려고 또 나왔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행 소장입니다. 며칠 전에 제가 인제 퇴직하고 나서 나가고 있는 그 한 사업장에를 갔었는데 반장님이 그 퇴직을 한 2년 정도 남겨 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요새 이제 부동산 공부를 좀 하고 계신데요. 퇴직 이후에 인제 좀 부동산을 좀 사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좀 노후 준비를 좀 해 보시려고 인제 그런다는 말씀이세요. 그래서 '아 정말 잘하고 계신다.'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제 직장을 열심히 다니다 보면 퇴직 이후에 생각을 잘 안 해요. 그리고 퇴직하고 나면 '뭐 잘 되겠지. 또 어떻게 되겠지.' 인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언론에서 그 50-60대 퇴직자들의 파산율이 되게 지금 높아가고 있다. 이런 뉴스 여러분들 종종 보시잖아요.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인제 50-60 대들이 정말 그 1,000,000 명씩 쏟아져 나오니까 이렇게 어떤 재취업도 좀 힘들다. 그래서 어쨌든 그런 50-60 대들의 그 퇴직 이후의 삶이 사실은 좀 걱정된다. 이런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인제 요새는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저도 인제 퇴직하고 나서 인제 많이 느낀 건데 퇴직하기 전에 제가 인제 이런 공부를 좀 하고 나왔으면 하는 게 인제 몇 가지가 있어요. 한 3 가지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게 대부분 다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실천들을 안 합니다, 사람들이. 저도 사실은 실천을 안 했었고. 그런데 인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행파님들 최소한 그래도 퇴직을 5년 정도 남겨 두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꼭 좀 참고해서 들으셨다가 꼭 좀 실천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퇴직 이후에 그래도 쪼끔 더 나은 좀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퇴직 이후의 삶을 정말 좀 엣지 있게 살기 위해서 퇴직 전에 해야 될 공부 3 가지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그 3 가지 한번 꼭 한번 참고해서 실천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하셔야 될 공부는 경제 공부입니다.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 공부예요, 돈. 뭐 너무 "돈 하냐."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퇴직 이후에 가장 내 그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돈이거든요. 그래서 경제 공부가 좀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. 이제 우리가 퇴직하면 연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주어진 그 자산으로 인제 그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. 이거 인제 투자 잘못해 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. 또 연금 정책도 잘못 세워 가지고 또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국민연금이 됐든 공무원연금이 됐든 아니면 뭐 개인연금이 됐든 퇴직연금이 됐든 내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러면 그 연금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공부,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미리서 좀 세워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인제 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같으면 뭐 퇴직 수당을 받는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투자에 관련된 이런 공부 그래서 인제 투자 잘못해 가지고 뭐 이렇게 엉망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. 또 자녀들한테 또 증여나 이런 거 잘못해 가지고 또 엉망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세금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다음에 퇴직 이전에 그 가지고 있었던 부채 이거는 반드시 퇴직
하기 전에 다 이게 청산을 해야 되는 게 맞죠. "야 뭐 돈 있으면 당연히 청산하고 싶지. 내가 뭐 청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."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어떻게든 그것을 퇴직 이전에 청산할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. 가능하면. 도저히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빚에 대한 어떤 이자 이거라도 낮추고 나에게 하여간 유리한 조건으로 이것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퇴직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공부, 금융 공부, 돈 공부 꼭 하셔야 된다. 연금 관련된, 퇴직금 관련된, 투자 관련된, 그다음에 부채 관련된,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보험. 우리가 들고 있는 현재 보험이 혹시 좀 실속 없게 들고 있는 건 아닌가. 이 보험 설계 이거 꼭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혼자 안 된다면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무료로 해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곳을 좀 선택을 하셔서 꼭 자산 관리에 대한 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건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요 부분에 대한 공부를 꼭 좀 하시고 나오셔라.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건강 공부입니다. 이제 퇴직하고 나면 시간 많은데 뭐 '건강 챙기는 건 뭐 일도 아니지. 뭐 수시로 운동하고 하면 되지.'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. 그런데 의외로 저도 퇴직하고 나와서 보니까 시간이 많다고 해서 건강 관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이거는 좀 나름대로 계획이 좀 있어야 됩니다. 육체적인 건강은 이제 젊었을 때 했던 과격한 운동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나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, 그다음에 식습관도 좀 바꾸셔야 돼요. 뭐 과음 같은 거, 과식 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면 퇴직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 루틴을 식생활의 루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요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하다. 그래서 내 건강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한번 좀 개발해 보는 거 이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건강이거든요. 이게 정신 건강은 퇴직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떠나잖아요. 그리고 인제 새롭게 맺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가족 관계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지인 관계들도 있고 이게 인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.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.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의외로 내 자신이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내 자신 스스로가 가치 없게 느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도 초창기에 그런 우울 증세가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고 지나가는 것인데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잖아요. 그래서 자기 여건에 맞는 내 생체 리듬에 맞는 어려운 일, 다시 이야기해서 우울함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미리서 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. 그래서 뭐 명상을 한다든지 또 뭐 책을 이렇게 읽는다든지 또는 뭐 산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. 명상 같은 경우도 명상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. 무턱대고 앉아 있는다고 그게 명상은 아니거든요. 또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또 사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부 반드시 필요하다.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는 인생 설계 공부입니다. 요즘은 인제 뭐 우리가 100세 시대, 100세 시대 그렇게 하잖아요. 뭐 100 세까지는 안 산다고 하더라도 80-90 까지는 넉넉히 다들 살 것 같아요. 그러면 퇴직하고 인제 20 년, 30 년을 최소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것이냐?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물론 퇴직을 하고 뭐 '나는 재취업을 하겠다. 그래서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.' 인제 이런 분도 계시긴 해요. 그렇지만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내가 집에서 뭐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내든 뭐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지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퇴직을 하면 현직에 있을 때보다 시간은 많이 남게 되거든요. 그러면 많이 남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쓰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제 내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.
그래서 잘못하면 가치 없는 존재, 의미 없는 존재 이렇게 내 스스로가 그 평가를 해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. 그렇게 되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20 년, 30 년의 인생 2막의 그 설계를 어떻게 할까? 내가 취미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내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내 어떤 인생 2막의 루틴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?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노는 것도 사실은 나름대로 좀 관리가 필요하거든요. 이렇게 규칙적으로. 무턱대고 시간 많으니까 아무 때나 놀고 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곤란합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 관리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. 그리고 내 취미 활동은 뭘로 가져갈 것인지 또 사회에 내가 환원하고 싶은 의미 있는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 이런 것이 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인생 설계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. 꼭 하셔야 됩니다. 오늘은 아직 퇴직을 하지 않으신 그런 이제 우리 행파님들한테 참고 하시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하기 이전에 꼭 해야 될 공부 3 가지 예 꼭 참고하시고 보통은 뭐 다 때가 되면 뭐 '되지 않겠어.'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 뭐든 간에 꼭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나오는 사람과 그러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그 삶의 질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하고 나온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. 이게 하는 행동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. 근데 하지 않고 나온 사람들은 쪼끔 좀 저처럼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뭔가 좀 갈 길을 잘 못 찾기도 하고 그래요. 그 또 그런 시간을 별도로 또 마련해야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우리 행파님들 최소한 퇴직 5년 이래 정도 남겨 두신 그런 행파님들은 제가 드린 말씀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공부 3 가지 꼭 좀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행복한 제2의 인생 그렇게 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